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 세력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하기도 했고 이미지가 뭐랄까 이렇게 신선하거나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근데 새롭게 정당을 만들었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더 유명한 사람이 한다거나 더 신선한 피가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조배수 의원은 주는 느낌이 신상과는 좀 상당히 뭐 약간 구태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 느낌만 그런데. 근데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저런 분이 저당의 대표를 그것도 추대돼서 하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론을 벌였다는 거잖아요. 젊고 새로운 초선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조배숙 의원이 경력으로 보면 경력이 되게 쟁쟁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정치권 최초로 여성 검사 출신 의원이었을걸요. 그 야당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 과거의 야당에는 검사 출신의 여성 의원이 없었어요. 그럴 때 검사 출신 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선 의원이죠, 이분이. 사선. 네, 그러니까 무게감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 변호사의 회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나름 인맥 같은 게 있는 분이에요. 네, 인맥과 경력이 짱짱한. 그런데 인맥과 경력이 짱짱하다는 건 뒤집어서 보면 신선하지 않다. 예,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초선의 김경진 의원도 당대표 후보로 거론이 됐다고 하니까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정치는요. 뭔가 좀 호감이 가야 되는데 호감은 안 가더라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당해요. 박지원 의원이 대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민평당을 추동해온 분은 박지원 대표, 정동영 의원,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 이런 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을 대표로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정대철 상임고문, 김경진 의원, 조배수 의원 뭐 이 정도였다는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뭐 잘하면야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좋은지 요걸 좀 생각 좀 하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예,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장병환 의원은 이분을 원내대표로 한 거는 뭐 민주당과의 협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센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척을 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친문과 가깝죠. 얘기가 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원내대표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역 정서 자극한다 또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미래당의 미래는 우리가 농담으로 미래업당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돌파구가 안 보여요. 자기들끼리 뭉치긴 했는데 기반도 없고 세대적 기반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버틸지 궁금하고 그나마 정치적 어떤 이익적 측면에서는 민평당의 선택을 훨씬 더 잘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진짜로 묵묵하게 개혁 뒷받침해주는 세력이 된다면 언젠가는 또 알아줄 날이 있겠죠 국민들이. 중요한 건요. 정치인 몇 명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읽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분들이 다 호남 지역구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 호남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라서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이 나는 선지자야. 그래서 난 미래를 보고 모든 정보를 다 분석했어. 나는 정말 이제 내가 하는 게 옳아. 이럴 정도의 그 근자감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바국당 연합으로 간 분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혼란스럽고 길이 안 보이고 그럴 때는 당연히 지역구 유권자들의 뜻에 따르는 게 맞죠. 그럼요. 지금 지역구 호남 유권자들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한반도가 평화롭길 바라세요. 그렇죠. 예, 그 흐름에 같이 가는 게 지금은 저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미래당, 민주평화당 보다 더 깝깝한 게 사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님이 그게 일시적으로 내가 만약에 무슨 어떤 모임이라고 쳐요. 우리 의원님도 있고 이종희 시장도 있고 저도 있고 많은 모임이 있는데 내가 회장이 되고 싶어. 네.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내가 막 공격을 해. 공격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낙마도 시킬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컨텐츠가 없거나 인격적이 안 되거나 뭐 능력이 없으면 내가 회장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홍준표의 센스는 이런 거예요. 유해에게 물귀신 작전으로 발목 하나 잡혀 있는 상태.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MBN 관련한 부분이 터져 나왔고요.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제가 홍준표 연구를 요즘에 해서 다시 특별방송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내용 중에 홍준표의 심리 연구 같은 건데 계속 몰려있는 상태에서 막 싸지르다 보니까 가짜뉴스 생산하고 사실 네가 더 거짓말쟁이잖아 뭐 이런 식의 비난도 받는 상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당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주류가 아니었던 출신이기 때문에 당의 구성원들에게 협박 정치로 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열등감의 발현 같은 거거든요. 더 네, 세게 나가는 게. 네. 그런 과정 속에 밑바닥에서는 홍준표 저 사람으로는 우리 대표하기 좀 부끄러워 이런 정서가 있는 상태.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이잖아요. 보수당. 그럼 보수당의 정당이 해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누가 제일 그 보수당에 맞았냐? 이회창 예, 전 후보.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아주 보수에 맞는 캐릭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보수 쪽은 첫째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그 보수의 정서 중에 하나는 남자가 말이 많으면 좁쌀 같다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나는 보수는 아니구나. 그래서 말 많은 걸 싫어하고 이 프레임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보수 언론들이. 예,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촐랑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최근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진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구정 전에 화재가 더 날 거다 이 말 있잖아요. 아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 시댄다. 그래서 이 말을 그렇게 막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싫어하는 행동은 지금 다 하고 계시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보수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보수적인 엄마 아버지한테 수없이 들어왔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들을 반대로만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언어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있어요. 태도나 표정이 당대표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겉으로 들어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조배석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비호감인데다가 지금 우리가 안철수의 그 국민의당 사당화도 이야기를 매번 비판하고 있지만요. 반대로 홍준표는 더 심해요. 그 당규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그걸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한대요. 그 당협위원장을 자기가 셀프로 내리꽂는 문제라든지 자기 측근도 대구에 내려가는 문제라든지 왜냐면은 한석이 중요한 시대가 이제 되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TK 쪽에 누가 노른자에 가져가느냐에 대해 싸움밖에 안 날 거라고 좀 보는 상황에서 설선수범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이익은 다 챙기며 원내 대책비 가져다가 부인한테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존경하려 할 수가 없는데 궁여지책으로 대선 후보가 됐고 로또 당첨된 거죠 사실은. 깜도 안 되던 사람이 박근혜 파면 구국면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대표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봐도 그냥 안중에도 없던 아웃 오브 안중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전횡을 저지르고 있으니 내부적인 힘이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야, 니들 해서 나한테 충성해라고 계속 해봐야 그게 자발적 충성이 아닌 충성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꼬투리만 보이면 홍준표는 내부적으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지나도 홍준표는 건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지방선거만 지나봐라. 이런 당내 분위기가 있다는 거에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자격지심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더 세게. 일종의 협박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야당이 저런 식으로 해주시니까 어떤 때는 이제 막 걱정이 되다가도 참 이렇게 저 혼자 그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고맙죠, 뭐. 나 왜 이렇게 크게 웃지? 고맙죠. 누군가가 스마트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막 댓글 방어하기 힘들고 평창 올림픽 막 하기 힘들 때 스마트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스마트하게 해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사람 뭐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대표로 어떻게 막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막 개혁하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색깔론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하고 그다음에 평창 평화올림픽이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들 있잖아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암호화폐라든지 이걸 가지고 파고들어요. 그렇지. 그러면 푸나님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게 문제인 거고 2, 3%의
지지율은 떨어뜨릴 수 있으나 본인들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뭐. 그러니까요. 고맙지 뭐. 고마워요, 홍준표 씨. 그리고 유해신 더 고맙고요. 나 미치겠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저는 이렇게 봐요. 60% 이상, 70% 달리다가 80% 달리다가 떨어질 때마다 좀 콩당콩당해지는데 정상적인 지지율은요 50% 안짝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한 60%를 기준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보수 쪽에서 약간 여론조사 응답을 덜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60%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통하지 않는 게 그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다음에 다시 해볼 이야기인데 네. 지방선거는 분명히 우리 생각보다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투표율 네. 때문에 그래요. 투표율의 문제도 있고 하위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나와서 또 찍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투표율.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어. 제안했던 게 네. 지방선거 투표율 올리기 네. 이 운동 우리가 다시 이제 나서서 해야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투표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쪽 사람들이. 안 하려는 올라갈까 봐. 부분이 아니고 저는 뭐 개헌하고 같이 지방선거 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60%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0% 투표율 가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30, 40대, 20대까지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한 55%만 돼줘도 진짜 땡큐죠. 그리고 하나 더 경계할 것은 이제 자유당하고 가국당. 미래업당 두 보수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암묵적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어차피 네. 둘 다 나와서 이쪽 야권 분열이 또 하나가 만들어진 건데 그런 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지점은 우리 방송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좋은지 요걸 좀 생각 좀 하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예,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장병환 의원은 이분을 원내대표로 한 거는 뭐 민주당과의 협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센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척을 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친문과 가깝죠. 얘기가 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원내대표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역 정서 자극한다 또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미래당의 미래는 우리가 농담으로 미래업당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돌파구가 안 보여요. 자기들끼리 뭉치긴 했는데 기반도 없고 세대적 기반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버틸지 궁금하고 그나마 정치적 어떤 이익적 측면에서는 민평당의 선택을 훨씬 더 잘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진짜로 묵묵하게 개혁 뒷받침해주는 세력이 된다면 언젠가는 또 알아줄 날이 있겠죠 국민들이. 중요한 건요. 정치인 몇 명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읽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분들이 다 호남 지역구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 호남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라서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이 나는 선지자야. 그래서 난 미래를 보고 모든 정보를 다 분석했어. 나는 정말 이제 내가 하는 게 옳아. 이럴 정도의 그 근자감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바국당 연합으로 간 분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혼란스럽고 길이 안 보이고 그럴 때는 당연히 지역구 유권자들의 뜻에 따르는 게 맞죠. 그럼요. 지금 지역구 호남 유권자들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한반도가 평화롭길 바라세요. 그렇죠. 예, 그 흐름에 같이 가는 게 지금은 저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미래당, 민주평화당 보다 더 깝깝한 게 사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님이 그게 일시적으로 내가 만약에 무슨 어떤 모임이라고 쳐요. 우리 의원님도 있고 이종희 시장도 있고 저도 있고 많은 모임이 있는데 내가 회장이 되고 싶어.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내가 막 공격을 해.
공격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낙마도 시킬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컨텐츠가 없거나 인격적이 안 되거나 뭐 능력이 없으면 내가 회장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홍준표의 센스는 이런 거예요. 유해에게 물귀신 작전으로 발목 하나 잡혀 있는 상태. 원했건 하지 않았건 MBN 관련한 부분이 터져 나왔고요.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제가 홍준표 연구를 요즘에 해서 다시 특별방송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중에 내용 중에 홍준표의 심리 연구 같은 건데 계속 몰려있는 상태에서 막 싸지르다 보니까 가짜뉴스 생산하고 사실 네가 더 거짓말쟁이잖아 뭐 이런 식의 비난도 받는 상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당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주류가 아니었던 출신이기 때문에 당의 구성원들에게 협박 정치로 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열등감의 발현 같은 거거든요. 더 네, 세게 나가는 네. 게. 그런 과정 속에 밑바닥에서는 홍준표 저 사람으로는 우리 대표하기 좀 부끄러워 이런 정서가 있는 상태.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이잖아요. 보수당. 그럼 보수당의 정당이 해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누가 제일 그 보수당에 맞았냐? 이회창 예, 전 후보.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아주 보수에 맞는 캐릭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보수 쪽은 첫째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그 보수의 정서 중에 하나는 남자가 말이 많으면 좁쌀 같다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나는 보수는 아니구나. 그래서 말 많은 걸 싫어하고 이 프레임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보수 언론들이. 예,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촐락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최근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진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구정 전에 화재가 더 날 거다 이 말 있잖아요. 아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 시댄다. 그래서 이 말을 그렇게 막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싫어하는 행동은 지금 다 하고 계시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보수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보수적인 엄마 아버지한테 수없이 들어왔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들을 반대로만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언어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있어요. 태도나 표정이 당대표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겉으로 들어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조배숙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비호감인데다가 지금 우리가 안철수의 그 국민의당 사당화도 이야기를 매번 비판하고 있지만요. 반대로 홍준표는 더 심해요. 그 당규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그거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한대요. 그 당협위원장을 자기가 셀프로 내리꽂는 문제라든지 자기 측근도 대구에 내려가는 문제라든지 왜냐면은 한석이 중요한 시대가 이제 되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는 TK 쪽에 누가 노른자에 가져가느냐에 대해 싸움밖에 안 날 거라고 좀 보는 상황에서 설선수범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이익은 다 챙기며 원내 대책비 가져다가 부인한테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존경하려 할 수가 없는데 궁여지책으로 대선 후보가 됐고 로또 당첨된 거죠 사실은. 깜도 안 되던 사람이 박근혜 파면 구국면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대표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세력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하기도 했고 이미지가 뭐랄까 이렇게 신선하거나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근데 새롭게 정당을 만들었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더 유명한 사람이 한다거나 더 신선한 피가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조배수 의원은 주는 느낌이 신상과는 좀 상당히 뭐 약간 구태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 느낌만 그런데. 근데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저런 분이 저당의 대표를 그것도 추대돼서 하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론을 벌였다는 거잖아요. 젊고 새로운 초선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조배숙 의원이 경력으로 보면 경력이 되게 쟁쟁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정치권 최초로 여성 검사 출신 의원이었을걸요. 그 야당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 과거의 야당에는 검사 출신의 여성 의원이 없었어요. 그럴 때 검사 출신 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선 의원이죠, 이분이. 사선. 네, 그러니까 무게감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 변호사의 회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나름 인맥 같은 게 있는 분이에요. 네, 인맥과 경력이 짱짱한. 그런데 인맥과 경력이 짱짱하다는 건 뒤집어서 보면 신선하지 않다. 예,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초선의 김경진 의원도 당대표 후보로 거론이 됐다고 하니까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정치는요 뭔가 좀 호감이 가야 되는데 호감은 안 가더라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당해요. 박지원 의원이 대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민평당을 추동해온 분은
박지원 대표, 정동영 의원,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 이런 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을 대표로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정대철 상임고문, 김경진 의원, 조배수 의원 뭐 이 정도였다는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뭐 잘하면야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또 그냥 안중에도 없던 아웃 오브 안중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전횡을 저지르고 있으니 내부적인 힘이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야, 니들 해서 나한테 충성해라고 계속 해봐야 그게 자발적 충성이 아닌 충성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꼬투리만 보이면 홍준표는 내부적으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 지나도 홍준표는 건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지방선거만 지나봐라 이런 당내 분위기가 있다는 거에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자격지심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더 세게. 일종의 협박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야당이 저런 식으로 해주시니까 어떤 때는 이제 막 걱정이 되다가도 참 이렇게 저 혼자 그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고맙죠, 뭐. 나 왜 이렇게 크게 웃지? 고맙죠. 누군가가 스마트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막 댓글 방어하기 힘들고 평창 올림픽 막 하기 힘들 때 스마트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스마트하게 해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사람 뭐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대표로 어떻게 막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막 개혁하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색깔론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하고 그다음에 평창 평화올림픽이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들 있잖아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암호화폐라든지 이걸 가지고 파고들어요. 그렇지. 그러면 푸나님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고 2, 3%의 지지율은 떨어뜨릴 수 있으나 본인들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뭐. 그러니까요. 고맙지 뭐.